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리며 아파트 마당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7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아들 가족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연함이 공존했습니다. 45년 동안 어머니, 아내, 할머니로 살아온 그녀는 오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소연 그리고 손주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미경 씨는 무릎 통증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여행을. 미경 씨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사온 이 아파트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해주던 식사, 손주들의 제잘거림,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든 미경 씨는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간결하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고 싶구나.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연락은 나중에 할게. 사랑한다. 편지 아래에는 그녀가 아들 명의로 개설해 놓은 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생명보험금 5천만 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 일부를 아들에게 남겨두는 배려였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이 평생 자신을 위해 부은 보험금이니 당연히 자신이 써도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중 절반은 기꺼이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절반은 그녀의 새 출발을 위한 미천이 될 것입니다. 문득 손목시계를 확인한 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9시에 약속된 택시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벽에 걸린 코트를 가져와 입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아들 부부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미경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결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이웃집 박씨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의 미경 씨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가방을 본 박씨 할머니의 의아한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정확히 9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올랐고 기사에게 버스터미널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감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미경 씨는 이미 예매해둔 제주행 비행기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출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도 딱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탈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미경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젊은 시절까지 이 도시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집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이 막 끝나가는 1월 말이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옛 앨범을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수첩 한 권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40살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적어놓은 소박한 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수채화 배우기, 작은 카페 운영해보기, 유럽 여행하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보기. 미경 씨는 그 목록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꿈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친구 박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또 다른 친구 김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는 미경 씨와 비슷한 또래로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 집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실버 쉐어하우스라는 곳에서 살며 수채화도 배우고 작은 카페에서 일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화 통화는 미경 씨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끼며 친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온 순자를 만났을 때 미경 씨는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소극적이고 조용했던 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표정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경 씨에게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여성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각자의 취미와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순자의 이 말은 미경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느끼고 있던, 하지만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9살에 결혼해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있었을까요? 잊고 있던 자신의 꿈과 욕망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미경 씨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제주도 여행과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에 미경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신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실버 쉐어하우스에 연락을 취했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자신의 비상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경 씨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편지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덜 상처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난 후에야 알려주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임을 알면서도 그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여행객, 그리고 미경 씨처럼 홀로 여행하는 노년층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왠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미경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라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최소한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11시 30분에 이륙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미경 씨는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7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감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이제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미경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는 묘한 자랑스러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결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비행기 아래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 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라산과 푸른 바다, 그리고 노란 유채꽃 물결이 미경 씨를 반겼습니다. 4월의 제주는 봄의 절정을 맞아 온 섬이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착륙 충격에 몸이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곳,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미경 씨는 공항 로비에서 약속된 장소를 찾았습니다. 순자가 말한 대로 제주 실버라이프 팻말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버 쉐어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새로운 입주자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세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리인의 친절한 인사에 미경 씨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주의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환영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7년 만에 찾아온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준혁 가족의 차 안은 피로와 설렘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11살 민준이와 9살 민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주머니 속에는 할머니를 위해 고른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민지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화려한 색감의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빨리 선물을 건네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행 내내 무릎 통증으로 집에 남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매일 밤 전화로 잘 지내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며 안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6번째 전화였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운전 중인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눌러보았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여행의 피로보다 더 큰 불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소연은 조수석에서 품에 안은 작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고른 보석 브로치였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봄비를 받으며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단지 입구의 벚나무, 그리고 동마다 정겹게 늘어선 창문의 불빛들. 모든 것이 떠날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가 준비했을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행 가방을 들고 소연은 선물 봉투를 챙기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집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에 발을 들이자 묘한 적막감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소연이는 먼저 전등 스위치를 찾아 거실 불을 켰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윤미경 씨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시간이었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평소 자리에 있던 할머니의 의류와 소지품들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민감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주방, 욕실, 베란다까지 모든 곳을 살펴보았으나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의 눈에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의 이름인 준혁에게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연이는 남편 곁으로 다가왔고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간결하게 쓰인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삶의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결코 없었다는 것. 이제라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떠나고 싶다는 절실함이 글자 속에서 묻어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결혼 4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며 아버지가 들어둔 생명보험금 중 절반을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남은 절반은 그녀의 새 출발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괴로우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소연은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공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과연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감정과 열망을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 민지의 목소리에 마침내 준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또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잠시 여행을 가신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 단서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준혁은 소연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 책상 서랍, 옷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철저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어머니의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내가 40살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수채화 배우기, 작은 카페 운영해보기, 유럽 여행하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보기. 젊은 시절 어머니의 꿈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에게 수첩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은 수첩의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꿈과 열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쩌면 어머님이 제주도에 계실지도 몰라요. 수첩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첫 번째로 적혀 있잖아요. 소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켜고 제주행 항공권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최근 예약을 찾기 위해 여러 항공사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시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 가족은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깊은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는지, 어머니의 꿈과 욕망을 이해했는지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고, 이제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모든 항공사를 다 확인한 끝에 어머니가 사흘 전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연 역시 시어머니의 친구 박영숙 씨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김순자 씨가 제주도의 실버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그곳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 부부는 즉시 제주도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소연의 친정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제주도의 실버 쉐어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지 다시 서울로 모시고 올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고 그녀의 진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삶에 대한 열망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준혁은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꿈 목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록은 어머니가 평생 품어온 소박한 꿈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한 꿈들이었고 그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난 것이 옳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준혁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음식 냄새와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각자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며 준혁과 소연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4월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피어난 유채꽃 물결이 끝없이 펼쳐지고 바람결에는 봄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외곽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실버 쉐어하우스는 이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2층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로 눈이 부셨습니다. 윤미경 씨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멀리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그녀의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처럼 날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미경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김순자가 테라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경보다 2년 먼저 이 쉐어하우스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 5명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서 순자는 미경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순자는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밤마다 울었으니까요. 자식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쉐어하우스의 일과는 단순하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함께 사는 5명의 여성들은 각자의 공간과 삶의 리듬을 존중하면서도 식사나 청소 같은 기본적인 일과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모두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미경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구입한 수채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꿈 목록 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풀면서 미경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첫 붓질을 하는 순간 미경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형태가 흐트러지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2번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점차 붓에 익숙해졌습니다. 실수투성이의 첫 수채화였지만 미경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경은 쉐어하우스 식구들과 함께 마을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빛 날개 카페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쉐어하우스 식구 중 한 명인 박혜자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실버 세대들이 직접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미경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2~3번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사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공기와 달콤한 빵 냄새가 미경을 반겼습니다. 벽면에는 쉐어하우스 식구들과 지역 노인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창가의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비슷한 경험과 꿈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작은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은 커피 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혜자가 미경을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경은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당황했지만 곧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템퍼로 누르고 물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갓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미경이 평생 맡아온 그 어떤 커피보다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척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늦게 미경은 쉐어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해변에 들렀습니다. 물결이 모래 위에 그리는 무늬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족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의 부재를 맞이했을까? 그리움과 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누르려다가 미경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락은 자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때, 가족들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갔습니다. 미경은 모래사장에 앉아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숲에 가려진 하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놓치고 살았던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쉐어하우스로 돌아온 미경은 함께 사는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가져온 재료로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서 그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낯설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꿈, 후회,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미경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쉐어하우스의 막내인 65세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다 자기 삶이 바빠서 갑자기 혼자가 되었어요. 71세의 최영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상처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미경은 이들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각자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경은 오늘 배운 수채화 기법으로 작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서 그린 제주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경 씨,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네요. 순자가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미경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만의 것을 인정받는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쉐어하우스는 고요해졌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미경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제주도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하다.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렸고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법도 배웠다. 모두 서툴지만 그 과정이 즐겁다. 가족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싶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든 미경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은 마치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자유와 행복의 순간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이 강좌는 노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경과 비슷한 또래였고 모두가 처음 그림을 배우는 초보자들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미경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을 그려볼게요. 기교보다는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의 말에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고향의 강가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을 흐르던 작은 강가의 버드나무, 그리고 그 아래서 놀던 어린 시절의 자신. 붓을 들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풍경이 조금씩 종이 위에 살아났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이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미경의 추억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이 강가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강사가 미경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느낌이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경은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실버 바리스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꿈 목록에 있던 작은 카페 운영하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한 미경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쉐어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문득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들 준혁과 며느리 소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메시지를 읽다가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이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미경은 자신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저녁, 미경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절벽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 바다 너머로 지는 해가 붉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경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녀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나지막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미경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평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아 헤매던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녀만의 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봄을 맞아 꽃 구경을 오는 관광객들과 가족 여행객들로 출국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사이로 김준혁과 장소연 부부가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깃들어 있었고 소연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열흘째 그들은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숙 씨를 통해 알게 된 실버 쉐어하우스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손에 꼭 쥐고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시 외곽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아름다운 봄 풍경은 평소 같았으면 감탄을 자아냈을 테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오직 어머니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걱정,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 역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혔던 건 아닐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준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실버 쉐어하우스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얀 2층 건물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차 안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윤미경 씨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오늘은 은빛 날개 카페에서 일하는 날이거든요. 그곳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관리인의 말에 준혁 부부는 다시 차를 타고 카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은빛 날개 카페는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페 안은 조용한 음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몇몇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윤미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늘 보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준혁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생기 있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과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카운터 앞에 다가가자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소음마저 잦아든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머신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까지. 잠시만 기다려줄래? 내 일이 끝나면 이야기하자. 미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 준혁과 소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미경의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동료에게 일을 인계한 뒤 천천히 준혁과 소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준혁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친구 영숙 씨를 통해 제주도실 버쉐어 하우스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경의 말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열흘 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말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이들은 계속 할머니만 찾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연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미경은 아들의 격앙된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희들은 내가 그냥 너희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준혁아, 난 그저 할머니나 엄마로만 남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내 꿈을 위해 살고 싶었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적어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준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했다면 너희가 보내줬을 것 같니? 엄마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또 듣고 싶지 않았어. 내 결정을 존중받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준혁은 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꿈과 열망을 나이 탓으로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사시는 게 행복하세요? 미경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론 쉽지만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해. 하지만 이렇게 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해. 내가 평생 바라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 수채화도 배우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런 시간들이 소중해. 미경의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가 이제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경이 준혁과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줄까? 그리고 저녁은 함께 먹자. 내가 요즘 배운 요리가 있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경은 쉐어하우스에서의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듣는 열정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도착하자 미경은 자신의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 안에는 미경의 개성이 담긴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수채화 도구와 그녀가 그린 몇 점의 그림이 있었고 벽에는 제주도의 풍경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함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가 가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쉐어하우스의 공용 주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경은 제주 특산물인 갈치와 각종 나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사는 다른 주민들도 인사를 건네며 준혁과 소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쉐어하우스 앞 작은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 준혁, 소연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는 이제 막 내 삶을 시작했어.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꿈들을 이루고 싶어.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엄마가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경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너희는 늘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이건 너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어. 소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을 미뤄두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의 선택이 갑작스럽고 극단적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열망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바리스타 과정을 마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야. 수채화도 더 열심히 배워서 전시회도 해보고 싶고. 아직 계획은 많아. 준혁은 어머니의 열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손주들은요? 그 애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미경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손주들이 제주도로 놀러 오면 좋겠다. 여기 바다도 보여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직 힘들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에 존경심을 느꼈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과 소연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에 나왔습니다. 이별의 순간, 준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포옹에서 그녀는 이해와 존중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소연도 시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끔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이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묘한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준혁과 소연이 떠난 후 미경은 해변가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파도가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경은 인생의 흐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오랜 세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어디로 그녀를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정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미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손자 민준이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나면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은 여전히 그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새로운 날의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의 사연은 다른 이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